올해 2022년 이민년인데요. 이민년에는 양력으로는 12월 22일이 음력으로는 11월 29일이에요. 29일이고 그 다음에 양력으로는 12월 23일이 음력으로는 12월 1일 초하루가 돼요. 섣달 초하루. 섣달 초하루가 되는데 왜 29일에서 갑자기 초하루 됐느냐. 이것은 양력은 30일, 31일이 순환을 하고 음력은 29일, 30일이 순환을 해요. 그래서 29일에서 초하루로 넘어간 거예요. 그때 양력 12월 22일이 통상 여러분들 알고 있는 동지라는 거예요. 동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겨울이 크게 다다랐다라는 거. 다다랐다. 이때 이 동지라는 것은 동지를 기준으로서 해가 가장 짧은 날인데, 동지가 해가 가장 짧은 날인데 역으로 해가 점점 길어지는 때다. 길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양으로 봐요. 양. 그 다음에 하지라고 그래요. 하지는 해가 가장 길은 때지만 이때부터 해가 점점 짧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짧아져서 점점 동지 때 되면 최고 짧아지니까 요걸 오히려 음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 음양이라는 이렇게 절묘해요. 근데 이제 지금 동지가 되니까 보통 이제 동지 때부터 삼재풀이를 접수받는다고 이렇게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과연 삼재풀이나 홍수매기는 언제 해야 되느냐 이렇게도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1년 12달 해도 된다. 다만 동지라는 것은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때니까 과거에는 이 동지를 1년의 시작을 없다면 1년의 시작. 그래서 보통 동지정월 이럴 때가 있어. 동지정월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월이라고 하거든요. 자월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농업화가 되면서 봄춘자 춘월이 되는 인월부터 정월로 바뀌게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사고가 난 할로윈이나 조금 있으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라 이것이 이 동지축제의 변형태다. 그 동지는 해가 점점 길어지는 때니까 이 생명의 싹 트는 시간인데, 생명이 싹 트는 시간이고, 이게 이제 생산을 말하고 이 농업에서 싹을 틔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럴 때 페스티벌이라는 페스티벌이라는 이제 축제라고 하는데, 축제라는 건 보통 생산을 말해요. 생산을 말하기 때문에 이 생산이라는 거는 이 남녀 간의 교접을 말해요. 이게 이 벼도 암수술하고 수술하도 수정이 된단 말이에요. 꽃가루바지, 가루바지가.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이 번식을 하려면은 자웅이, 암수가 짝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이 생산에는 교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할로윈이나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젊은 친구들은 그저 가서 어떻게든지 생산활동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속설이, 애동지 때는 젊은 어린애들이 많이 죽고, 중동지 때는 청년들이 많이 죽고, 노동지 때는 늙은이가 많이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애동지 때는 팥떡을 해먹지 팥죽을 해먹지 않는다. 중동지 때는 팥죽이나 팥떡을 선택적으로 해먹을 수 있다. 노동지 때는 팥죽을 해먹고 팥떡을 해먹으면 안 된다. 또 요즘은 또 팥죽도 안 되고 팥떡도 안 되고
찹쌀 팥밥을 해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 개무당들이 있더라고요. 개무당들이. 근데 이거는 그냥 일반 민가에서 내려오는 속설이라면 속설. 이 무당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정말로 미신 취급을 받는 거예요. 미신. 예, 무당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무당들은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애동지면 어떻고 중동지면 어떻고 노동지면 어떻고 팥떡 팥죽 이따위 걸로 무슨 뭐 악령을 물린다, 악기를 물린다, 잡기를 물린다. 무당들은 이따위 소리 하면 안 돼. 저 팥떡을 먹어서 잡기가 물러가고 귀신이 물러간다면은, 아니 무당들이 굿하고 고사 지낼 때 팥떡을 어떻게 해? 팥떡 하나도 올리지 말아야지. 이 정신 나간 소리단 말이야. 그 다음에는 올해가 노동진데 아니 노동진데 왜 저 할로윈 축제 때 이태원에서 젊은 생때 같은 젊은이들이 100몇 명이나 150명이나 가까이 죽었을까요? 올해 노동진에 늙은이들이 많이 죽는다며. 이 귀에 갖다 붙이면 귀걸이, 코에 갖다 붙이면 코걸이, 이열령, 비별령을 가지고 무당들이 이따위 소리 하면 안 돼. 물론 애동지 때는 아이들을 좀 조심시키세요. 이런 의미가 있고, 중동지 때는 젊은 친구들 좀 조심시키세요. 노동지 때는 어른들 겨울에 추운데 밖에 좀 많이 다니면서 낙상사고, 요 정도 선이라면 애교로. 그 다음에 팥죽이나 팥밥을 먹는 것은, 팥죽이나 팥떡이나 팥밥을 해 먹는 것은 이것이 민속 문화적인 차원에서 겨울이 되면은, 통상 우리가 여름이 되면 각종 채소가 있어요. 채소가 있어서 여기서 미네랄, 뭐 무기질, 비타민, 영양소가 많아. 근데 이제 겨울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채소가 없어요. 채소가. 우리 민족들이 정말로 영리하게 김장기라는 걸 발견해서 김치를 1년 12달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해냈단 말이에요. 야채 섭취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엔 또 유산균이 풍부하단 말이에요. 다만 무기질이 좀 부족해. 무기질. 그래서 이 부족한 무기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 겨울이면 팥을 먹는 거예요. 팥을 먹고, 그 다음에 이 동북아시아에서 붉은색은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데에서, 중국 애들은 무슨 축제만 있고 행사만 있고 집에다 빨간색 등 걸고 그냥 빨간색 글씨 써붙이고, 이것이 팥의 붉은 기운이 그냥 애군을 몰아낸다, 요 정도지. 그걸 가지고 뭐 귀신을 쫓아내서 뭐 팥을 뿌리고 뭐 덕지덕지 칠하고. 이 무당들이 이런 얘기하면은 정말 쪽팔린 얘기라니까. 무당들이 이따위 소리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노동지에 팥죽을 먹으면 어떻고, 팥떡을 먹으면 어떻고, 중동지에 팥죽을 먹으면 어떻고, 팥떡을 먹으면 어떻고, 애동지에 나는 왜 올려도 못 외우겠네. 애동지에는 죽을 먹으면 안 되고 떡을 먹어야 되고, 중동지에는 죽이나 떡을 같이 먹어도 되고, 노동지 때는 떡을 먹으면 안 되고 죽을 먹어야 되고, 또 어떤 년은 찹쌀 팥밥을 해쳐 먹어야 된다고 미친 소리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로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당은 손님이 와도 이런 거 물어보면, 야, 그까짓 거 아무거나 먹으면 어때? 거꾸로. 올해 노동지인데 늙은이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태원 할로윈에서 젊은이들만 죽었구만. 다 이거는 개뻥이야, 개뻥. 그냥 하는 소리들이야. 그래도 그냥 옛날부터 노동지 때는 날이 좀 추울 수 있으니까, 계절이 늦게 왔잖아요. 늦게 왔으니까 추울 수 있으니까, 그럼 갑자기 날씨 변화가 많으니까 노인네들 다니면서 낙상하지 말라고 조심시키라는 의미가 있는 거야. 이 정도 선에서 무당들이 이해를 해야지. 이거를 뭐 팥을 뿌리면 그 저만 시간들 막 팥 뿌리고 미친 짓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신나게 팥떡은 어떻게 올려? 팥떡 올리면 여러분들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낯짝에다 팥떡을 뿌려. 팥떡을 먹으면 귀신들, 여러분들 몸에 있는 귀신들 다 쫓아내. 그러면은 여기 동짓날은 신나게 팥죽 올리지 말아야지. 정신 나간 소리들 하고 있어. 팥을 어느 때는 귀신을 쫓고 어느 때는
애군을 물리고 그런 의미를 했으나 팥이라는 건 하나의 영양성분으로 음식을 만드는 재료예요, 재료. 그걸 가지고 크게 귀신을 몰아냈으면은 팥떡만 주고 팥죽 하는 사람들은 귀신 하나도 안 먹고 죽지도 않아야지. 우리 무속인들은 정확한 의미와 민속적인 의미와 생활적인 의미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손님들한테 겁이나 주고 해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 동지가 됐도 설이 됐도 명절이 됐도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좀 이해를 하시고 손님들에게도 정확하게 의미와 여기에 숨어있는 뜻과 기본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해줘야지 손님들도 이런 문화가 앞으로 정착이 되는 것이지 무당들이 그냥 야 노동지 때 이번에 늙은이들 죽으니까 팥떡 먹으면 안 되고 팥죽 먹어도 안 되고 팥밥 차이면 안 돼. 애동지 때는 그냥 팥죽을 먹으면 팥떡을 이따위 소리 가지고 무당이 미신 소리를 듣는 거 무당이 자꾸 천민 소리를 듣는 거 무당이 싸구려 취급을 받는 거예요. 무당이 오히려 더 중이나 스님이나 목사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 민속적인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여러분이 느끼는 여러분이 귀신과 신과 조상과 애군과 액살과 이거를 당신의 운명이 이렇다. 당신은 이럴 때 이런 일이 나고 이럴 때 이런 걸 해야지 애동지다 중동지다 노동지다 이런 거 갖고 얘기해가지고는 여러분은 그냥 철학가 되는 거야. 철학가. 여러분 사주팔자 보는 사람이 여러분은 이제 민속각자 되는 거야.